강태준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김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68세 강태준은 그 조심스러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40년간 외과 의사로 살아온 그였다. 의사들이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그 특유의 톤을 모를 리 없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MRI 영상에서 해마 부위의 위축이 관찰되고 인지기능 검사 결과도. 김민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지만 태준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다. 아내 수진이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었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가나 봅니다. 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가 없는 세상에서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을 뿐이었다. 제1장 발견일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텅 빈 집은 언제나처럼 적막했다. 딸 지은이는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고 아들 지훈이는 사업 때문에 바빠 한 달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였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 나를 잃는다는 것. 의사로서 그는 알츠하이머가 어떤 병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이라는 존재가 지워지는 병.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름을, 함께했던 시간들을 하나씩 잊어가는 병. 태준은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책장 가득 꽂힌 의학 서적들 사이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에는 아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준이를 위한 수진이의 레시피 3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적어두었던 요리 노트였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태준이가 의대 본과에 합격했다.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줬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2그릇이나 먹더라. 고추장은 순찬 것으로, 떡은 가래떡을 직접 썰어서. 아내의 글씨를 따라가던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페이지마다 적힌 날짜와 요리, 그리고 그날그날의 짧은 일기. 결혼기념일에 만들었던 미역국, 아이들 생일에 구웠던 케이크, 태준이 힘들어할 때마다 끓여주던 삼계탕. 당신이 남긴 건 이 노트뿐이었나? 태준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이 요리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잠을 설치며 내린 결심이 있었다. 그는 낡은 공책을 꺼내 제목을 적었다. 기억을 잃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수진이의 레시피로 요리 만들기.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평생 미뤄왔던 꿈 이루기. 세 번째 항목을 적으며 태준은 잠시 멈췄다. 평생의 꿈? 그게 뭐였더라? 40년간 외과 의사로 살았다.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존경받는 의사였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을까? 문득 30대 초반의 기억이 떠올랐다. 레지던트 시절 새벽까지 수술하고 나와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있던 날. 주인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이 주는 위안. 그때 생각했었다. 언젠가 나도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를 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다. 하지만 그 꿈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속에서 잊혀졌다. 아니, 잊은 척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 항목에 적었다. 3. 작은 레스토랑 열기 삼아버지, 정신 나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 지은이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다더니 이제 레스토랑을 연다고요? 요리는 해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배우려고. 너희 엄마 레시피 노트가 있어.
아버지. 지은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엄마 생각나서 그러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무리예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지은아. 태준이 조용히 말을 끊었다. 아빠가 살아온 68년 중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얼마나 될까? 의사가 된 것도 너희를 키운 것도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구나.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무서워요. 아빠가 저를 잊을까봐. 나도 무섭다, 딸. 그래서 더 서두르는 거야. 잊기 전에 너희에게 뭔가를 남기고 싶어. 엄마가 음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긴 침묵 끝에 지은이가 말했다. 도와드릴게요, 아빠.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사태주는 서울 북촌의 한적한 골목을 걷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준 몇 군데 중에서 마지막 매물이었다. 여기입니다, 선생님. 낡은 한옥을 개조한 작은 건물. 20평 남짓한 공간에 부엌과 홀이 있었다. 먼지가 쌓인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다. 원래 전통 찻집이었는데 주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문을 닫으셨어요. 3년째 비어 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안을 둘러봤다. 나무 테이블 5개, 오래된 주방 기구들, 벽에 걸린 서예 액자.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낡았지만 정갈한 주방이 그를 맞이했다. 태주는 녹슨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손을 얹어보니 차가웠지만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건물 재개발 지역이라 2년 후면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거거든요. 태주는 잠시 생각했다. 2년. 자신에게 남은 온전한 시간도 그 정도일지 모른다. 괜찮습니다. 2년이면 충분해요. 5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아내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첫 번째 도전할 요리를 골랐다. 된장찌개. 1992년 6월 10일. 태준이가 어려운 수술을 성공했다며 좋아했다. 평범하지만 정성이 가장 중요한 음식. 태주는 마트로 가서 재료를 샀다. 된장, 두부, 애호박, 감자, 양파. 아내의 노트에는 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된장은 3년 숙성된 것으로 너무 짜지 않은 것. 두부는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것. 애호박은 너무 크지 않은 것으로 씨가 많으면 맛이 떨어진다. 집에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다. 40년 외과의사 생활 동안 수없이 메스를 잡았지만 칼로 채소를 써는 것은 낯설었다. 애호박을 자르다가 손을 베었다. 아이고, 피가 배어나왔다.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수술실에서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손이 부엌에서는 이렇게 서툴렀다.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시작했다. 아내의 노트를 보며 하나씩 따라했다. 먼저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낸다. 물이 끓으면 다시마는 건져내고 멸치는 10분 더. 그 다음 된장을 푼다.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조금씩 맛을 보며 1시간 반이 걸려 마침내 된장찌개가 완성되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한 숟가락 떠먹었다. 짜고 텁텁했다. 실패였다. 하지만 태주는 웃었다. 30년 전 아내가 처음 요리를 배울 때도 이랬을 것이다. 그 어설픈 시작이 결국 가족을 먹이는 사랑이 되었다. 수진아, 나도 할 수 있을까? 텅 빈 부엌에 태준의 목소리만 울렸다. 제2장 황혼의 문을 열다 2달이 흘렀다. 태준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요리 연습을 했다. 아내의 레시피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만들었다.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또 실패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딸 지은이가 큰 도움이 되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요리 솜씨로 아버지를 가르쳤다. 아빠, 불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세면 타고 약하면 설 익어요. 요리는 타이밍이에요. 수술도 타이밍이지. 비슷하구나. 네, 비슷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요리는 손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북촌의 작은 한옥은 서서히 변해갔다. 지은이와 함께 낡은 벽을 새로 칠하고 바닥을 닦았다.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를 정성껏 손질했다. 간판은 간단하게 만들었다. 황혼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하루 한 팀만 받습니다. 예약제. 아빠, 정말 하루에 한 팀만 받으실 거예요? 그래. 더 많이 하면 정성을 못 쏟을 것 같아. 한 팀의 손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구나. 지은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았다. 두개업 전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과연 손님이 올까?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먹어줄까? 새벽 3시 태주는 일어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텅 빈 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북촌의 고즈넉한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 흐르고 있었다. 수진아, 나 지금 떨려 죽겠어. 태주는 혼잣말을 했다. 68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 게다가 기억을 잃어가는 몸으로.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40년 의사 생활 중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태주는 주방으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다. 3달랑 마이너스 오전 11시 첫 손님이 문을 열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다. 노신사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부인은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태주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손님들을 테이블로 안내하며 물었다. 예약하신 김영철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노신사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두 사람 앞에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레스토랑은 조금 특별합니다.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혹시 특별히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십니까?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결혼 50주년이에요. 다음 달이면. 그런데 저희 남편이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기암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2달이라고.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로서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지금은 요리사였다. 첫 데이트 때 무엇을 드셨습니까? 노신사가 희미하게 웃었다. 자장면이었어요. 명동에 있던 중국집.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그 맛을 한 번만 더 느껴보고 싶어서. 사태주는 주방으로 돌아와 아내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자장면 레시피는 없었다. 하지만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리는 재료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누군가를 위해 만들 때 그 마음이 담기면 어떤 음식도 특별해진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50년 전 첫 데이트의 설렘. 낯선 중국집에서 마주 앉아 나눠 먹던 자장면 한 그릇. 그 순간의 떨림과 기쁨.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춘장, 양파, 돼지고기, 양배추, 감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썰었다. 양파를 볶을 때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춘장을 볶을 때는 타지 않게 계속 저어주며. 육수는 돼지 사골로 우려낸 것을 사용했다. 면은 직접 뽑았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얇게 밀어 가늘게 썰었다. 50년 전 그 중국집 주인도
이렇게 손으로 면을 만들었을 것이다. 2시간이 걸렸다. 태주는 완성된 자장면을 그릇에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옷테이블에 자장면을 내려놓는 순간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냄새, 꼭 그때 그 냄새 같아요. 부인도 울먹였다. 여보, 우리 그때 참 행복했지? 지금도 행복해요, 당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자장면을 먹기 시작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마치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이. 태주는 주방 문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이것이었다. 그가 찾던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을 되살려주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었다. 식사를 마친 노신사가 태준을 불렀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 그 맛이었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맛있었어요. 제 아내와 함께 먹으니까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은 왜 이 일을 하시나요? 연세도 있으신데.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저도 기억을 잃기 전에 남기고 싶은 게 있어서요.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우리 모두 시간과 싸우고 있는 거네요. 두 사람이 떠난 후 태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음식값과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식사를 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오늘의 이 순간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기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태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했다. 제3장 2번째 손님일 일주일 후 2번째 예약이 들어왔다. 전화로 예약한 사람은 6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혼자 가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어떤 음식을 원하십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고향 음식이요. 평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태준의 가슴이 뛰었다. 평양 음식이라니. 어떤 음식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70년도 더 전 일이라. 그냥 따뜻했어요. 엄마 손맛이. 이 약속한 날 85세의 박순자 할머니가 레스토랑 문을 열었다. 작은 체구에 허리가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태주는 할머니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할머니. 아이고, 선생님이 주인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8입니다. 나하고 17년 차이네요. 그럼 내가 언니지. 할머니가 처음으로 웃었다. 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긴 참 따뜻하네요. 우리 평양 집 같아요. 평양에서 언제 나오셨습니까? 1950년 12월. 중공군이 들어온다고 난리였지. 부모님은 곧 돌아올 수 있을 거라며 나만 먼저 보내셨어요. 15살이었죠. 할머니의 눈빛이 아득해졌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 얼굴도 아버지 목소리도 이제는 가물가물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은 잊히지 않아요. 삶았던 음식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태주는 메모지를 꺼냈다. 뭐였더라? 겨울이었으니까.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동치미요. 시원하고 개운한 동치미.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실 때면 나도 옆에서 물을 씻었어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녹두빈대떡? 평양에서는 빈대떡을 참 맛있게 만들었어요. 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럽고 간장에 찍어 먹으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도 빈대떡이었어요. 순자야, 배고프지? 이거 싸가지고 가라. 그렇게 주셨던 빈대떡? 피난길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게 엄마가 해주신 마지막 음식인 줄도 모르고.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요, 선생님. 늙은이가 쓸데없이 우네요. 아닙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할머니 어머니의 그 마음까지. 사태준은 주방으로 들어가 깊은 숨을 쉬었다. 평양식 음식. 아내의 레시피 노트에는 없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었다. 어린 시절 근처에 살던 실향민 할머니가 있었다. 그 할머니가 가끔 동네 아이들에게 빈대떡을 구워주셨다. 평양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단다. 너희들도 잘 배워라.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녹두를 불려서 갈고 돼지고기와 숙주나물을 넣고 앞뒤로 노릇하게 지져냈던 것. 동치미는 어떻게 만들었더라? 물을 크게 썰어 소금에 절이고 물에 고추와 마늘, 생강을 넣고 태주는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레시피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은 위험했다. 그때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평양 음식이요? 잠깐만요. 10분 후 지은이가 레스토랑으로 달려왔다. 손에는 오래된 요리책을 들고 있었다. 엄마가 북한 음식 연구하실 때 사둔 책이에요. 여기 평양식 빈대떡 레시피가 있어요. 오아버지와 딸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녹두를 갈 때는 너무 곱게 갈지 않고 약간 거친 입자가 남도록. 고기는 가늘게 채 썰어 양념에 재워두고 숙주나물은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짰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렸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빈대떡이 익어갔다. 노릇노릇한 색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었다. 동치미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태주는 할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후 찬물에 헹궜다. 항아리에 물을 담고 물에 고추, 마늘, 생강, 파를 넣어 부었다. 지은아, 이게 맞을까? 모르겠어요, 아빠. 하지만 우리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할머니 마음에 닿을 거예요. 2시간 후 빨갛게 익은 빈대떡과 시원한 동치미가 완성되었다. 육할머니 앞에 음식을 내려놓는 순간 할머니는 숨을 멈췄다. 이 냄새. 엄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빈대떡 한 조각을 간장에 찍어 입에 넣었다. 오랜 시간 그대로 있었다. 씹지도 않고 그냥 맛을 음미하듯.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순자,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울면서 빈대떡을 먹었다. 동치미 한 모금을 마셨다. 70년 만이에요. 70년 만에. 엄마 손맛을 느껴봐요. 태준과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 태준을 보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못다 한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엄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할머니는 테이블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다. 태준은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한참 후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죽기 전에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이 음식을 통해서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떠난 후 태주는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고 사랑이고 치유였다. 제사장 용서일석 달째, 황후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하루 한 팁만 받는 특별한 레스토랑.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곳. SNS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하지만 태주는 예약을 늘리지 않았다. 하루 한 팀. 그것이 그의 원칙이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50대 중반의 남자가 예약 전화를 걸어왔다. 저,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드시고 싶어 하셨던 음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해하지 못하고 보냈어요.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어릴 적 아버지가 해주시던 김치찌개요. 아버지는 요리사셨거든요. 이 약속한 날, 이준호라는 남자가 레스토랑에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피곤한 얼굴. 명함을 보니 대기업 임원이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준호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혼자 와도 된다고 하셔서 물론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준호는 테이블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아버지 식당 같네요. 작고 따뜻한 느낌이. 아버님이 요리사셨다고요? 네. 작은 한식당을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죠. 근데 저는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 아버지는 다 회사원인데 우리 아버지만 식당 주인이라고. 태주는 조용히 들었다. 대학 가고 나서는 거의 연락 안 했어요. 명절에도 바쁘다고 집에 안 갔고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준호야, 김치찌개 먹고 싶구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병원 일이 바쁘다고 다음에 해드린다고. 다음은 없었어요. 삼아버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준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셨어요. 돼지고기는 삼겹살을 쓰시고 김치는 직접 담그셨는데 신김치를 좋아하셨어요. 다른 건요? 두부를 꼭 넣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파를 듬뿍. 아, 멸치 액젓을 쓰셨던 것 같아요. 준호는 말하면서 조금씩 밝아졌다.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계셨어요. 준호야, 밥 먹어라.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버님의 마음까지. 사태주는 주방에서 재료를 준비했다. 신김치, 돼지고기 삼겹살, 두부, 대파, 양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먼저 돼지고기를 볶았다. 기름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 김치를 넣고 함께 볶았다. 김치에서 새콤한 향이 올라왔다.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다. 고춧가루를 넣고 멸치 액젓으로 간을 맞췄다.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었다. 끓이면서 태주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끓였을 이 찌개.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기다림. 마지막에 대파를 듬뿍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오다 되었습니다. 태주는 김치찌개를 준호 앞에 내려놓았다. 준호는 한참을 그냥 바라만 봤다. 이 냄새. 아버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다. 눈을 감았다.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준호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계속 울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괜찮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도 아실 거예요. 아드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정말 그럴까요? 물론입니다. 부모는 다 압니다. 자식이 미워하는 척해도 멀어지는 척해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가 물었다.
선생님은 혹시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행복하시겠어요.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저처럼 영영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말에 태주는 가슴이 뜨끔했다. 육준호가 떠난 후 태주는 딸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못 놀아줘서. 전화 너머로 지은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오늘 손님을 보면서 생각났어. 아빠도 너희한테 좋은 아버지는 못 됐던 것 같아서. 아빠. 지은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아빠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바쁘셨어도 늘 우릴 사랑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정말?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빠랑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딸. 아빠 사랑해요. 전화를 끊은 후 태준은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용서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재호장 기억을 나누다 14개월이 지났다. 태준의 증상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다.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고 어제 만난 손님의 이름을 잊기도 했다. 하지만 요리만큼은 손이 기억했다. 칼을 쥐는 감촉, 불 조절하는 타이밍, 간을 맞추는 감각.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목요일 60대 초반의 여성이 예약을 했다. 남편이 치매해요. 초기지만 점점 저를 잊어가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 여성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싶어요. 혹시 기억이 돌아올까 싶어서. 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것은 곧 자신의 미래이기도 했다. 이박미영과 그녀의 남편 최동훈이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동훈은 65세,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미영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 응? 여기가 어디야? 식당이야.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주는 두 사람을 테이블로 안내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동우는 태준을 쳐다봤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저는 요리사입니다. 오늘 두 분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삼계탕이에요. 결혼기념일마다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35년 전이에요. 1990년 봄에. 미영은 남편을 바라봤다. 동우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요즘은 저를 잘 못 알아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삼태주는 주방으로 들어가 깊은 숨을 쉬었다. 치매, 알츠하이머. 자신도 곧 저렇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고 자신조차 잊고. 하지만 지금은 요리에 집중해야 했다. 삼계탕. 아내 수진이의 레시피 노트에 있었다. 삼계탕은 정성이다. 닭을 깨끗이 씻고 속에 찹쌀, 대추, 마늘, 인삼을 넣는다. 물을 넉넉히 붓고 약한 불에서 오래 끓인다. 서두르면 안 된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태주는 신선한 연계를 준비했다. 깨끗이 씻어 배를 갈랐다. 찹쌀을 불려 속에 채우고 대추와 마늘, 인삼을 넣었다. 냄비에 닭을 넣고 물을 부었다. 파와 생강을 넣고 뚜껑을 덮었다. 약한 불로 끓이기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2시간. 천천히 정성스럽게 끓였다. 사완성된 삼계탕을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다. 하얀 국물에서 고소한 향이 피어올랐다. 자, 드세요. 미영이 남편에게 국물을 떠주었다. 여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삼계탕이야. 동우는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다. 이 맛, 이 맛. 맛있어? 동우는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여보. 응? 미영이. 맞지?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 나야. 미영이. 당신 아내. 미안해. 깜빡했어. 근데 이 맛은 기억나. 당신이 해주던 우리 결혼 기념일마다. 동훈도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여보. 자꾸 잊어버려서. 근데 당신은 안 잊고 싶어. 정말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다. 태주는 주방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언젠가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음식이 그들을 다시 연결해 주었다. 오식사를 마친 후 미영이 태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이 저를 알아봤어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해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선생님도 혹시 같은 병이신가요? 태주는 놀라 미영을 쳐다봤다. 어떻게? 눈빛이요. 선생님 눈빛이 우리 남편이랑 똑같았어요. 두려워하는 눈빛.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초기입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거군요. 네. 잊기 전에 뭔가 남기고 싶었어요. 미영은 태준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요. 우리 남편이 절 잊어도 손을 잡으면 편안해해요. 이름을 잊어도 목소리를 들으면 웃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그럴까요? 네. 확신해요. 제6장 위기열 5개월째 태준의 증상은 더 악화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인지 잠시 헷갈렸다. 재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어제 만났던 손님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태주는 계속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요리를 만들었다. 어느 화요일 저녁 태주는 주방에서 요리 중이었다. 손님은 70대 노부부. 결혼 45주년 기념으로 찾아왔다. 아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요청했다. 태주는 갈비를 손질하고 있었다. 칼질을 하는데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졌다. 어라? 칼이 미끄러졌다. 손가락을 베었다. 아,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여기가 어디인지, 왜 칼을 들고 있는지,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지 공포가 밀려왔다. 이 아버지, 지은이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빠 괜찮아요? 피가. 지은아.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잊어버렸어.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지은이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괜찮아요, 아빠. 갈비찜 만들고 계셨어요. 갈비찜. 그래, 갈비찜.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다. 손님, 요리, 레스토랑. 미안해, 지은아. 아빠가 점점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아빠.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지은이는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했다. 그리고 함께 요리를 마저 했다.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다. 이제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삼그날 밤 태주는 병원을 찾았다. 담당의 김민수가 MRI 결과를 보여주었다. 선생님, 진행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이제는 알아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요리하면 안 되겠죠. 위험합니다. 불도 다루고 칼도 쓰는 일인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발 딱 한 달만 더 하게 해주세요. 그동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보호자와 항상 함께 계셔야 합니다. 혼자는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사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지은이를 불렀다. 지은아, 아빠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레스토랑.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지은이는 이미 예상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알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딱 한 달만 더 하고 싶은데 혼자는 안 된대.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아빠. 제가 매일 함께 있을게요. 태주는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섭지 않으세요? 기억을 잃는다는 게. 무섭지. 많이 무서워. 하지만 태주는 미소 지었다. 이 5개월 동안 만난 사람들 덕분에 조금은 견딜만해. 기억은 사라져도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남을 거야. 남을 거예요, 아빠. 분명히. 오다음 날부터 지은이는 아버지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일했다. 아버지가 요리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도왔다. 아버지가 잊어버리면 조용히 상기시켜 주었다. 아빠 간장이에요. 아, 그래. 간장.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손님들은 아버지와 딸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어느 날 손님이 말했다. 보기 좋습니다. 부녀가 함께 일하시는 게. 태주는 딸을 바라보며 웃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6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다. 태준의 증상은 더 악화되었다. 이제는 레시피를 보고도 헷갈렸다. 손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마지막 영업일을 정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태주는 마지막 손님으로 특별한 사람을 초대하고 싶었다. 지은아, 내 오빠한테 연락 좀 해줄래? 마지막 날 가족끼리 식사하고 싶어. 네, 아빠.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제7장 마지막 레시피백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황혼 레스토랑의 마지막 날이었다. 아침부터 눈이 내렸다. 북촌의 한옥 지붕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태주는 새벽같이 일어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지은이가 함께였다. 아빠, 추워요. 옷 더 입으세요. 괜찮아. 마지막 날인데 일찍 준비해야지. 두 사람은 레스토랑 문을 열었다. 5개월 동안 수많은 사연을 담았던 공간. 오늘로 문을 닫는다. 태주는 주방을 둘러봤다. 익숙한 주방 기구들, 아내의 레시피 노트, 그동안 만들었던 음식들의 기억. 수진아, 오늘이 마지막이야. 잘할 수 있겠지? 이 오후 6시 아들 지훈이가 도착했다. 아버지, 지훈아 왔구나. 지훈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40대 중반의 사업가였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다. 아버지, 미국에서 온 거 알고 계시죠?
태주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국, 잘 있었니? 지은이가 오빠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미국은 내가 사는 곳이야라는 신호였다. 지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태연한 척했다. 네, 아버지. 잘 지냈어요. 3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태준이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메뉴야.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음식들이야. 지은이가 메뉴판을 펼쳤다. 엄마의 미역국 지은이 생일날. 엄마의 잡채 지은이 생일날. 엄마의 갈비찜 가족 기념일. 엄마의 떡국 설날 아침. 엄마의 식혜 후식. 지훈과 지은이는 메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거 다 만드실 거예요? 응. 너희 엄마가 남긴 레시피대로. 마지막으로 엄마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사태주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이가 따라왔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첫 번째는 미역국이었다. 아내 수진이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1995년 3월 5일. 지훈이 생일.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 소고기는 양지를 쓴다. 미역은 불려서 참기름에 먼저 볶는다. 태주는 레시피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적어놨네.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썰었다. 참기름에 미역을 볶고 고기를 넣었다.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다. 고소한 향이 주방에 퍼졌다. 오한 시간 후 미역국이 완성되었다. 지훈 앞에 내려놓았다. 지훈아, 내 생일 때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이야. 지훈은 한 숟가락 떠먹었다. 눈을 감았다. 엄마, 맛이에요. 정확히.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네. 지훈은 울면서 미역국을 먹었다. 다음은 잡채였다. 지은이의 생일 때 아내가 만들었던 잡채. 당면을 삶고 채소와 고기를 각각 볶아 양념에 버무렸다. 지은아, 내 어릴 때 잡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니? 기억나요, 아빠? 엄마가 잡채 만들면 한 접시를 다 먹었어요. 세 번째는 갈비찜이었고, 가족 기념일마다 아내가 만들었던 요리.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에 재워 푹 쪄냈다. 네 번째는 떡국. 설날 아침마다 온 가족이 함께 먹었던 떡국. 맑은 국물에 가래떡을 썰어 넣고 계란 지단을 얹었다. 마지막으로 식혜. 후식으로 내오는 달콤한 식혜. 엿기름을 우려내고 밥알을 띄워 삭혔다. 여섯 모든 음식이 테이블에 차려졌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시 묵념했다. 엄마, 오늘 우리 함께 있어요. 아빠가 엄마 음식을 다시 만들어주셨어요. 태준이 입을 열었다. 애들아, 아빠가 곧 너희를 잊을 거야. 아빠, 괜찮아. 무섭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태주는 음식들을 가리켰다. 이렇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빠도 너희를 사랑했어. 지훈과 지은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도 사랑해요, 아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미역국 한 숟가락, 잡채 한 젓가락, 갈비찜 한 조각, 떡국 한 그릇, 식혜 한 모금. 하나하나가 추억이었고 사랑이었고 작별이었다. 칠식사를 마친 후 태준이 말했다. 지은아, 엄마 레시피 노트 가져올래? 지은이가 노트를 가져왔다. 태준은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다. 2025년 12월 24일 마지막 레스토랑 영업일. 지훈이와 지은이와 함께 엄마 음식을 만들었다. 행복했다. 아이들아, 아빠를 잊지 마라. 엄마를 잊지 마라.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다.
태주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제 이 노트는 너희 거야. 엄마가 우리에게 남긴 사랑이고 아빠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야. 지은이가 노트를 받아들며 울었다. 아빠, 계속할게요. 아빠가 시작한 이 일. 뭐, 황혼 레스토랑. 제가 이어갈게요. 아빠와 엄마의 레시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게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그럴 거니? 네. 약속해요. 제8장 기억은 사라지고 16개월 후, 태준은 요양원에 있었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졌다. 지은이와 지훈이 번갈아 가며 매일 찾아왔다. 오늘은 지은이의 차례였다. 아빠, 저 왔어요. 태주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이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지은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지은이에요, 아빠. 아빠 딸. 딸. 아, 그래요. 딸. 태주는 여전히 확신 없는 표정이었다. 지은이는 가방에서 아내의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아빠, 이거 기억나세요? 노트를 보는 순간 태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이건 엄마가 남긴 레시피 노트예요. 아빠가 이걸로 레스토랑 하셨잖아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만졌다. 레스토랑. 네. 황혼이라는 레스토랑. 사람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지은이는 노트를 펼쳤다. 여기 봐요, 아빠. 이건 아빠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에요. 태주는 자신의 글씨를 보며 눈을 깜빡였다. 내가 이렇게 썼어? 네. 아이들아, 아빠를 잊지 마라. 엄마를 잊지 마라.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 잊어버려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우릴 잊어도 우리는 아빠를 기억할 거예요. 지은이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오늘은 엄마 레시피로 갈비찜 만들어 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갈비찌개. 찜이에요, 아빠. 갈비찜. 도시락을 열자 고소한 향이 퍼졌다. 태주는 한 조각 먹었다. 눈을 감았다. 맛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가르쳐 줬어? 네. 아빠는 훌륭한 요리사였어요. 삼그날 오후 지은이는 요양원을 나와 북촌으로 향했다. 황혼 레스토랑. 6개월 전 문을 닫았던 그곳. 하지만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었다. 그리고 작은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재개업 준비 중. 지은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난 3개월간 매일 나와 청소하고 정리하고 준비했다. 아버지가 남긴 공간을 이어가기 위해 주방에 들어가 아버지가 쓰던 앞치마를 입었다.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엄마, 아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4일주일 후 황혼 레스토랑이 재개업했다. 간판 아래 작은 문구가 추가되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갑니다. 첫 손님은 예전에 태준이 요리를 해주었던 박순자 할머니였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지은이구나.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니? 요양원에 계세요. 이제 저를 잘 못 알아보세요. 그래, 안타깝구나. 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으며 물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 수 있니?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평양식 빈대떡이요. 아빠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은이는 주방으로 들어가 녹두를 갈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1시간 후 빈대떡이 완성되었다.
할머니, 드세요. 할머니는 한 입 베어 물었다. 눈을 감았다. 똑같구나. 내 아버지가 만들어주던 그 맛. 정말요? 그래. 사랑이 담긴 맛이야. 53개월이 지났다. 황혼 레스토랑은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지은이도 하루 한 팁만 받았다.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예약을 했다. 제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만들 줄 몰라서요. 어떤 음식인가요? 할머니가 시집 오던 날 드셨던 잡채래요. 80년 전 일인데 만들 수 있을까요? 지은이는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할 수 있어요. 제 엄마가 남긴 레시피가 있어요. 육군날 지은이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잡채를 만들었다. 당면 하나하나, 채소 한 조각 한 조각에 정성을 담았다.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물었다. 완성된 잡채를 포장하며 젊은 여성에게 말했다. 할머니께 전해드리세요. 80년 전 그 설렘과 행복이 담긴 잡채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이 떠난 후 지은이는 레스토랑에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에필로그 사랑은 남는 41년 후. 태주는 여전히 요양원에 있었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잊었다.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하지만 지은이와 지훈이는 매일 찾아왔다. 오늘은 두 남매가 함께 왔다. 아빠, 오늘 특별한 거 가져왔어요. 지은이는 도시락을 꺼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담겨 있었다. 이건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된장찌개예요. 이건 김치찌개, 이건 미역국. 태주는 음식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맛있겠다. 같이 드실래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태주는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가끔 눈을 감았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 맛, 어디선가 먹어봤는데.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아빠. 엄마, 누구지?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 물었다. 아버지, 혹시 행복하세요? 태주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행복?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태주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다. 지금은 기분이 좋아요. 당신들과 함께 있으니까. 지훈과 지은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도 아빠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태주는 두 사람의 손을 보며 중얼거렸다. 따뜻하네요. 당신들 손이. 삼그날 저녁 지은이는 레스토랑으로 돌아왔다. 오늘도 예약이 한 팀 있었다. 60대 부부였다. 남편이 정년퇴임을 해서 기념으로 특별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어떤 음식을 원하세요? 아내가 처음 해준 음식이요. 결혼하고 첫날 서툴게 만들었던 계란말이. 부인이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정말 못 만들었어요. 타고 짜고.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때의 마음까지. 주방으로 들어가 계란을 풀었다. 40년 전 서툴렀지만 사랑이 가득했던 그 순간을 담으려고 애썼다. 사계란말이를 만들면서 지은이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시작한 이 일의 의미를.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고 사랑이고 위로였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잊었지만 아버지가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의 따뜻함을,
위로를, 사랑을. 아빠, 이제 알겠어요.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지은이는 완성된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았다. 오손님들이 떠난 후 지은이는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 있었다. 2025년 12월 24일 마지막 레스토랑 영업일. 지은이와 함께 엄마 음식을 만들었다. 행복했다. 아이들아, 아빠를 잊지 마라. 엄마를 잊지 마라.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다. 지은이는 펜을 들어 그 아래 적었다. 2026년 12월 24일. 아빠가 레스토랑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잊었지만 저는 아빠를 기억합니다. 아빠가 만든 음식을, 아빠의 사랑을, 아빠가 사람들에게 준 위로를.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는 영원히 가족입니다. 유크리스마스 이브. 지은이는 요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오늘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삼계탕. 아빠, 저 왔어요. 태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지은이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저예요, 아빠. 지은이. 태주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지은이가 음식을 꺼내자 얼굴이 밝아졌다. 이 냄새 좋은데요. 삼계탕이에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지은이는 아버지에게 국물을 떠주었다. 태주는 한 숟가락 마시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따뜻해요. 마음이.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아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아빠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태주는 지은이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비록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 느껴지는 따뜻함은 진짜였다. 출근할 밤 지은이는 레스토랑으로 돌아왔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 것이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지은이는 주방에 불을 켰다. 아빠,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여기서 계속 할게요. 사랑을 요리할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고요한 밤, 황혼 레스토랑의 불빛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작가의 말기억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소중했던 순간들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한 음식, 함께 나눈 식사, 그 따뜻한 순간들은 기억 너머에서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황혼의 레스토랑은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억을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